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대의 TMI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북방 테마 특집으로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일과 21일 날 북한을 방문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한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이 부분이 우리 투자 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줄 겁니다. 개인적인 판단과 직관으로는 악재입니다. 우리나라부터 와서 북한 가거나 아니면 지금 저는 이럴 때마다 빅데이터 시장한테 물어봅니다. 환율,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대북주들의 에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왜 이 시점에 북한을 갈까? 여러분들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홍콩, 어저께는 제가 홍콩 그 ELS나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앞으로 한 달 동안 조심하십시오라고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 국면에 북한을 갑니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여전히 신뢰, 아직까지 좋은 관계, 뭐 친서 받고 뭐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북한 카드를 놓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진핑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추진할 것, 여기서 정치적 해결로 추진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좋은 얘기 한다 그러면 종전선언, 완전 비핵화, 그러면서 평화협정으로 가고, 그러면서 뭔가 교류가 이루어지는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 될 텐데, 여러분들 지금 그런 징후나 가능성 체크하십니까? 지금 보시면 시진핑의 가장 변수는 미국입니다. 또 G20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G20에서 휴전협정 맺을까요? 저는 안 맺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주변으로 아주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시진핑이 방북 가는데 이 카드에 북한 보고 너 완전 비핵화 협상 미국 안 받아들여 이렇게 할까요? 저는 반대로 할까 봐 걱정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게 어저께 제가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 입장에서 제가 장점인 정칭홍, 후진타오, 그래서 시진핑계는 후진타오 공청단을 간단히 해서 업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징후는 보였죠? 시진핑, 후진타오 아들 고속 승진.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진핑을 지지하는 군부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졌다고 봅니다. 강경파와 그 다음에 온건파. 근데 강경파가 득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경파가 지금 현재 미국과의 관계에서 뭔가 좀 온건하게 대하는 여러 가지의 리커창이라든지 왕치산 이런 분을 거의 공격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이 단어 보십시오. 저는 이 파이는 중국 공산당 11위원회, 그리고 중국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다. 그리고 이 파이에 대한 지금 당장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나눠지고 있습니다. 파이 전면 제한하는 미국 측에 손을 들어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베트남, 대만입니다. 유보 전략, 유럽이죠, 유럽. 여기서 저는 이 G20 이후에 독일과 프랑스가 어떤 선택을 하냐가 키 포인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나 브라질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중국과 연결고리거나 1대1로거나 또 동남아시아 쪽은 이미 파이 중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판이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파이 동맹과 반파이 동맹, 여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이 이번 G20 이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의사결정으로 저는
시진핑이 북한 가는 게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2018년도 이제 그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때 서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합의를 이루어졌습니다. 4가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안전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나서 2차 하나의 노딜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김정은 국방위원장 입장 한번 대보세요. 여기서 영변을 내놨잖아요. 영변 다음에 단계적으로 풀라고 그러지 먼저 미국이 체제 안정이라든지 뭔가 경제적 지원이 아니야. 체제 안정을 하는 어떠한 각서나 뭐 협정이나 이런 단어 지금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한마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 회담에서는 평화협정과 뭐 종전선언을 하면서 뭔가 내가 통치하게끔 체제 유지해줘. 그러면 단계별로 할게. 이게 하나도 안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겠습니까? 오히려 강화해야죠. 그러면서 영변 플러스 알파 그 외에 그 다음에 그 미사일, 탄도미사일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일 겁니다. 이게 안 된다면 오히려 그 내부적인 거는 핵보유국 인정해라. 이란 같이 뭔가 전개시키려고 하는 그 내부적인 에너지도 있을 겁니다. 요번에 시진핑 그다음에 김정은 요 회담 속에 군사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환율과 위엔화와 이제 국고채가 튀면 안 돼요. 이제 국고채를 잘 보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홍콩발 ELS 리스크도 지금 벌써 언론에서도 커버가 되네요. 이게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부분을 추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한테 물으라고 그랬죠. 요새 아난티 이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친서 그 다음에 또 좋은 얘기. 근데 계속 매도해요. 매도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17,000원 딱 요 날이 친서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15,000원이고 14,000원이죠. 여기에 징후가 벌써 저는 외국인들 이 중에는 갖다 해서 헤지펀드 외국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아는 그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에너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 에너지가 매도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주 또 중요한 위치 비교라고 했는데 이거를 한번 잘 추적해 보십시오. 제가 260대에는 이게 10에 15포인트 올라갔고 급등합니다 했다면 저는 이제부터는 빠질 거로 봅니다. 그런데 빠질 때 그냥 빠지지 않고 7월 7일 삼성전자 실적 이 에너지를 한 분기점 잡고요. 그다음 요 앞에 29일 날 그 이제 G20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서 어떤 얘기하느냐. 29일과 7월 7일 마디에 이 선물의 위치와요. 상해 증시의 위치를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날짜 한번 보세요. 중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첫 바닥 찍은 게 5월 9일 10일입니다. 이때 기억나시죠? 우리 5월달 옵션 만기. 그러면서 5월 10일, 5월 20일, 5월 27일 빼면 땡겼다면 이 5월 9일 10일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제가 빨간 선을 그어놨어요. 이게 5월 9일 10일입니다. 선물로 270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2100이에요. 여기서 더 붕괴가 됐죠. 그리고 나서 메꿨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지금 270과 2100에서 지금 대롱대롱 파워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5월 9일 10일이 삼성전자가 42,000원입니다. 그리고 4만 원 단까지 빠졌다가 쌍바닥 주고 오히려 깎으로 올랐습니다. 요 날에 정확하게 여기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위치랑 SK하이닉스 다르죠. 이때 77,000원, 8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는 오히려 3,000원 올리고 다음부터는 급락시킬 때 SK하이닉스 갖고 공격할 겁니다 해드렸습니다. 여기가 5월 9일입니다. 요때 상해 증시 급락 1차 저점 찍은 때예요. 79,000원, 8만 원입니다. 지금 63,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SK하이닉스 6만 원 깨면 오히려 이제는 얘는 올릴 겁니다 하고 이제는 현대차를 공격하는지 보라는 얘기를 자꾸 이 파생 시장에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70의 의미 요 때입니다. 5월 9일 10일. 그리고 바닥은 5월 29일 날 찍었죠. 그리고 100포인트 이상 올랐고 14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습니다. 안 빠져요. 삼성전자 3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6월 29일과 7월 7일에 제가 선을 하나 거드리겠습니다. 요번 하단 268.5를 깨면 그 다음 공격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안한티 갖고 봤는데 이제 종목장에서 제가 또 상징적인 오늘 증권방송 보니까 또 뭐 그래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핀 이것도 그냥 머니게임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시제가 국회에서 세미나 하는 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봅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 신문 뉴스가 이게 제가 2019년도 17년도 9월 달에 이때 참석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제목은 남북 자원 협력과 이때 스탠다드 그래핀 관련돼서 브리핑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쪽이 여시제, 이광제, 스탠다드 그래핀 그리고 오늘 이 종목 나노메딕스가 간단히 얘기해서 스탠다드 그래핀에서 뭐 전화사치 출자한다. 다 내년 총선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또 뚱딴지같이 짐 로저스가 고문으로 계십니다. 다 연골고리 해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오히려 방산주의 한국항공우주를 사서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어떤가 전략을 세우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중소형주 정책 관련주 그것도 순환된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시간으로 오히려 재난안전망이라든지 수철이라든지 수돗물 관련 오늘 그쪽 에너지가 좀 가겠죠. 꼬리 달렸지만 다시 또 움직일 거라 봅니다. 종목 테마를 미리 생각하기 훈련 그리고 대세는 6월 29일과 7월 7일 요 마디에서 결정된다.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TMI였습니다.